제가 오늘은 처음 보는 식물인데요. 이거는 줄기가 이 덩굴성이죠. 지금 덩굴성 식물인데 줄기는 칡넝굴처럼 생겼는데 잎은 칡넝굴의 잎과는 또 달라요. 지금 보시면 잎이 꼭 오동나무 잎처럼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런 모양입니다. 잎의 모양은. 그리고 이 줄기나 이 잎에 보면은 그 잔털이 되게 많은데 약간 붉은 빛을 띱니다.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이런 잔털이 줄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 있고요. 잎의 앞면이나 뒷면에도 다 이렇게 엠보처럼 꼭 보슬보슬합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따갑진 않은데 이런 잔털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잎의 모양은 끝이 뾰족하고 잎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은 아니고요. 잎이 그냥 완만하게 매끈하게 빠졌는데 가장자리로 이렇게 뭔가 잔가시 같은 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습니다. 요런 잎 모양을 하고 있고 줄기는 이렇게 두툼한데 칡넝굴보다 조금 더 두툼해요. 그리고 좀 더 단단하고 끝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칡넝굴처럼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게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 머루덩굴처럼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손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몸 전체로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이곳은 냇가 옆입니다. 이 냇가 바로 옆에 이 뽕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뽕나무를 이렇게 감고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뽕나무도 크진 않은데 여기 끝을 보면 이렇게 뽕나무를 감고 올라간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뽕나무를 감고 올라갑니다. 이 잎은 약간 또 보라색을 띱니다. 이렇게 색깔은 굉장히 예뻐요. 색깔도 굉장히 예쁘고 눈에 확 띄는 이런 덩굴입니다. 이 덩굴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제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줄기의 끝쪽이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죠. 색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데요. 잎이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색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이 약간 보랏빛을 띠고 위쪽은 약간 초록빛을 띠는데 이거 잎을 좀 돌리면 또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마. 보세요. 잎을 이렇게 돌리니까 또 다른 색으로 보이죠. 잎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색깔을 띱니다. 각도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 약간 변하는 거죠.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잎의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잎을 약간 방향을 틀면은 좀 더 보라색이 나죠. 처음에 땅에서 올라온 아래쪽을 보려고 했더니 이 뽕나무가 너무 우거져 가지고 안쪽을 볼 수가 없네요. 덩굴이지만 지금 이제 점점 이게 나무처럼 단단해지고 있고요. 만져보면 나무 같습니다. 거의 단단한데 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연합니다. 진짜 보면은 칡넝굴과 모양은 거의 흡사한데 칡넝굴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식물이 과연 어떤 식물이고 이름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식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이 과연 뭘지 정말 궁금합니다. 잎의 모양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끝쪽은 아주 뾰족합니다. 잎의 끝쪽은 아주 뾰족하게 잎 모양도 굉장히 예쁘죠. 아주 하트 모양을 하고 있는데 끝쪽이 굉장히 또 뾰족합니다. 이렇게 가늘면서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잎도 색깔이 초록색을 띠는가 하면 위쪽은 좀 더 붉은빛을 띠고 자주빛을 띠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힐링 주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집 앞 하천변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앞에 하얗게 보이는 꽃이 개망초꽃이 요즘에 한창이고요. 약간 붉은색을 띠는 것은 소루쟁이의 꽃입니다. 소루쟁이가 꽃을 피운 후에 이제 씨앗을 맺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식물이 보이죠. 이것은 잎이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잎이 톱니가 굉장히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톱니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잎 가장자리를 보면은 약간 불규칙하지만 가는 톱니가 있고 끝쪽에는 이렇게 잔가시가 있습니다. 줄기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줄기에는 가시가 없지만 잎 뒷면에 억센 가시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가운데 인맥을 따라서 억센 가시가 이렇게 일렬로 쭉 나 있습니다. 키는 지금 한 1m 정도 자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잎에 아까처럼 듬성듬성한 톱니가 없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잎 가장자리가 잔톱니가 있고, 이것은 잎이 듬성듬성하게 깊이 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식물은 같은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가시상추입니다. 이 가시상추는 우리나라의 토종식물은 아니고 농수산물 수입 개방을 하면서 1990년 이후 수입 농산물에 섞여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각지의 하천변과 논둑과 밭둑 그리고 산자락에 많이 번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이 위쪽에는 아직 가시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드러워서 쌈으로 드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의 잎은 가시가 상당히 억세고 거칠어서 쌈으로 드시는데 상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 가시상추는 현재 생태계 결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가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시상추에는 높은 식이섬유 함량으로 인해서 소화를 개선해주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한 낮은 칼로리와 높은 식이섬유의 함량으로 인해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께는 탁월한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채소입니다. 이 가시상추는 고들빼기처럼 여기 이제 대궁을 꺾어보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이 진액은 우리에게 면역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독소를 배출해주는 등 아주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런 성분인데요. 바로 옆에는 냇가에 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옆에 이렇게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는데 이 가시상추는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우리 뼈 건강에 좋고요.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시상추 속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우리의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인데요. 시력 저하 및 안구질환 예방에 좋은 작용을 해주는 이런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생태계 결란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는 옆에는 쌀이나무가 큰 게 자라고 있습니다. 쌀이나무가 한 3m 정도 되는 게 자라고 있는데 지금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웠어요. 쌀이꽃이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냇가 옆에 쌀이나무에 쌀이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또 이제 부처꽃도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군요. 여기 보면은 부처꽃이죠. 이게 부처꽃이 이제 올해는 제가 꽃을 처음 봤습니다. 부처꽃이 이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꽃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꽃대가 6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가운데 꽃대에서만 지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란분절, 백중날 꽃을 피운다고 하는 부처꽃이 이렇게 예쁘게 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쌀이꽃이 피어나고 있고요. 그 쌀이꽃 아래는 이렇게 또 부처꽃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시상추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따뜻하신 분들한테는 잘 맞지만 속이 차신 분들한테는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오히려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번식력이 굉장히 강한 식물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 결란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우리나라 산하에 굉장히 많이 번식하고 있는 이런 식물입니다. 이 가시상추는 다른 상추에 비해서 섬유질의 함량이 월등히 높고요. 이 가시상추에 있는 섬유질의 경우는 소화를 개선해서 체내에서 삼킨 음식물의 영양분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이 담즙과 결합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크게 낮춰주는 이런 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시상추 옆에는 미나리가 자라고 있는데 미나리가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가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제 억세지면은 잘못 만지면 피가 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러뜨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이 하얀 진액은 맛이 굉장히 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써요. 맛이 꼭 고들빼기처럼 굉장히 쓴맛이 강하게 납니다. 이렇게 가시상추는 일반 우리가 먹는 상추에 비해서 쓴맛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효능도 몇 배로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단풍잎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식물은 둥근잎 돼지풀도 있는데, 이것은 잎이 모양이 이렇게 단풍잎처럼 생겼다 해서 단풍잎 돼지풀인데, 생태계 결란종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하천변이나 도로변에 많이 자라고요. 이 단풍잎 돼지풀도 잎자루에 보면 이렇게 가시같이 하얀 잔털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잎에도, 잎의 앞 뒷면에도 이렇게 하얀 잔가시가 많이 나 있어서 이게 만지면 약간 부드럽지가 않고 바삭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것도 참외 잎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시박이라는 생태계 결란종입니다. 이 가시박도 보면은 이 하천가에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굉장히 따끔하거든요. 이 가시박도 굉장히 위험한 식물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만지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가시박이 이 하천변에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 단풍잎 돼지풀이고요. 이 앞쪽으로도 보면은 이 앞쪽으로도 생태계 결란종인 단풍잎 돼지풀이 자라고 있는 게 보이고요. 궁금해하던 이 식물의 이름을 알아냈습니다. 이 식물의 정체를 밝혀냈는데요.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이 식물은 양다래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그 키위라고 알고 있는 그 양다래 덩굴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계곡에 자라는 그 참다래와는 좀 다른 서양의 양다래입니다. 우리가 키위라고 알고 있는 그 키위 덩굴인데요. 키위 덩굴이 이렇게 생겼군요. 키위는 많이 먹어봤어도 키위 덩굴이 이렇게 생겼는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다르게 생겼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양다래, 키위의 덩굴이 이렇게 생겼을 줄은 처음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키위 덩굴이라고 해도 더 궁금해지는 것은, 아니 키위 덩굴이 왜 우리나라 하천에, 키위 덩굴이 어째서 우리나라 하천가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건지, 또 이게 자라는 환경이 맞는지 여기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게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 키위가 자연 상태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건지 더 궁금해집니다. 잎의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이 덩굴의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다래, 키위의 덩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겨울을 생존하고 내년에도 또 나온다면은 여기서 양다래가 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자연 상태에서 양다래가 열릴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양다래가 자랄까요? 이걸 일부러 심은 건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가능성이 있다면 누군가 키위를 먹고 버렸는데 키위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아마 이렇게 무성한 키위 덩굴로 번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미스테리입니다. 어쨌든 저는 자연 상태로 이렇게 키위 덩굴이 자라고 있는 곳은 이곳이 처음이거든요. 제가 처음 본 겁니다. 드디어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게 양다래, 키위의 덩굴이었습니다. 이 키위 덩굴은 우리의 그 참다래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은 색깔이 좀 붉고, 그리고 털이 많이 나 있다는 거, 그리고 잎 모양이 이 양다래는 좀 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